아마 중국은 경제는 당연히 고민하고 그다음에 국방과 안보 쪽에도 어마어마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서 말이죠. 이도성 특파원 연결해서 과연 중국의 고민 얼마나 심각한지 또 어떤 고민들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성 특파원 나와주시죠. 네, 베이징입니다. 네, 베이징 날씨가 흐려 보입니다. 예. 겨울을 맞아서 좀 많이 맑아지기는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지금 이제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가장 많이 불안할 나라가 지금 중국인 것 같거든요. 지금 중국에서도 당연히 그 미국의 선거 결과 아주 촉각을 세우면서 보고 있죠. 네, 좀 겉으로는 태연해 보이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분주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이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이 선거 전망과 평가 최대한 자제해왔는데요. 중국이 어떤 행동을 하든 아니면 어떤 말을 하든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답변 그리고 입장을 자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신 기자들 질문에도 그동안 구체적인 답변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공식 입장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고심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미중 두 나라는 모든 분야, 이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미중 패권 경쟁으로 얽힌 실타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게 현재 중국이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제가 이 중국 내 전문가들에게도 물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战略认知问题始终是中美关系的基础，只有理解真实的中国，才会大幅减少误判和误解，更好的去真实的理解中美关系互利的真实内涵。 네, 그 중국의 고민도 당연히 이제 좀 클 것 같은데 그래도 시진핑 주석은 누가 되는 게 더 좋다고 중국 사람들 생각할 것 같은데 없습니까? 네,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중국 정부의 마음을 대변하는 게 관영 매체입니다. 이제 주로 이제 미 매체 인용 보도를 통해서 선거 분위기를 전하고 있고요. 방금 질문해 주신 그 문제, 과연 누가 되는 것이 중국에게 유리한 것인가? 이것을 관통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외신들이 분석한 건데요. 중국 입장에서 이번 미 대선은 두 잔의 독배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해리스 후보든 트럼프 후보든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반길 만한 게 아니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 두 후보 모두 중국에게 그다지 친절한 인물이 아닙니다.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원 의원 시절에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인권 옹호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불편할 수 있겠죠. 또 트럼프 후보 잘 아시다시피 이 재임 기간 지난 집권 때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선이 된다면 관세를 올리겠다 이런 공약도 벌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 자리에 오르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그다지 반길 수가 없습니다. 이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도 여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 중국과의 관계 단절 또 대규모 충돌은 미국으로서도 원하는 시나리오는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기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이 북한과 우크라이나 등 국제 문제 또 이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 문제를 두고 중국과 이 대화 테이블을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양국 논의, 미중 간의 논의는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두 국가가 어떤 논의를 할지 우리에게도 참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중국에 또 계시다 보니까 더 편하게 얘기하는 분위기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중국 베이징의 JTBC 이도성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